자, 푸른 사자 완인이 우리 지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초반부 보면은 완인이가 여기 마디바 할머니 사자 무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여기 말라타인가? 그 친구 사자를 그냥 보내고 또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경솔한 일 때문에 말라타인가? 걔가 엄청 크게 다쳐서 와니니가, 사자 무리에서 떠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정반대로 와니니가 나가서 다치고 말라타이가 걔가 잘못 해가지고 그 와니니를 다치게 했다면 여기 마디바 할머니는 말라타이를 여기 쫓아내었을까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라타이가, 걔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만일에 나가게 해도, 여기, 마디바 할머니는 똑같이 그냥 내보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후반부 보면은 이미 마디바 할머니는 좀 이 말라타이를 힘만 세고 좀 경솔한 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좀 내보낼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또 굉장히 마디바라는 이 사람이 냉정하고 또 평등한 그런 사람처럼 여기 나오기 때문에 또 와니니와 말라타이가 다 똑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똑같이 말라타이가 나갔을 것 같습니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많이 많은 그 말라이카를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많이 칭찬하고 또 와니니보다는 이제 좀 말라이카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말라이카를 내보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지은 씨 입장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아, 마리바가 지금 준원 씨 말처럼 말라타를 좋아한 이유는 말라타를 좋아한 게 아니라 마리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무리를 안정적으로 제대로 잘 이끄는 것. 이거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라타가 바로 자기의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타를 좋아한 것이지 말라타라서 좋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의 안정이라던가 규율 이런 걸 마리바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라타가 잘못을 저질렀다라면 그 전체 조직을 위해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말라타였다 하더라도 아마 똑같은 그런 잣대로 대처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초반부 보면은 여기 사자 연구소 그런 직원들이 여기 간 나와가지고 정말로 굶주린 완인이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때 자연의 초원에서는 당연히 인간이 이런 거를 관여에 안 둔다면서 굶주리고 상처나 있는 완인이를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자신이 사자연구원 직원이어가지고 힘든 완인이를 봤을 때 자신 도와줬을까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 같으면은 도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자연구소 거기 매뉴얼상 그런 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도와준 게 걸리면은 거기 직원에서 잘릴 수 있고, 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이 다른 초원 동물들에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도와줄 것 같습니다. 최준아님 해주세요. 저도 지은 씨 말처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의 법에 보면 인간이 동물에게 관여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굶주린 원인이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저도 참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인간들이 섣불리
그 자연의 질서에 개입했을 때 오히려 자연의 질서를 흐트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제 이론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제 뭐 완인이의 상태가 도저히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라면 도움의 손길을 줘야겠지만 아마도 그 판단상으로 그러지 않았지 않나 싶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점에서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훈이가 첫 번째 질문한 거에 대해서 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는데 지훈이 덕분에 어쨌든 그 마리바라는 인물 캐릭터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책을 읽을 때 그냥 그 책의 어떤 그런 스토리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훈이처럼 이렇게 다른 상황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으로써 그 인물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이렇게 밝혀보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책을 더 효과적으로 읽는 책을 더 깊이 있게 폭넓게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독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훈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마리바라는 인물을 우리가 인물 캐릭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들. 이 마리바라는 인물인데 이 책이 어쨌든 이건 누구의 관점,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완인이요. 완인이를 주인공으로 하고 쓴 거야. 근데 완인이가 누구? 마리바에 의해서 좀 뭐 이렇게 박해받는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보여지잖아. 미움받고 이런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리바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기가 쉽다는 얘기야. 마리바에 대해서. 완인이, 우리가 주인공이 완인이기 때문에 완인이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니까 마리바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훈이나 준원이가 학교 다니는데 선생님이 지훈이나 준원이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지훈이나 준원이를 자꾸 혼내. 나무라. 어? 그랬을 때 여러분을 혼내는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거지. 그렇잖아. 어? 그런데 그 선생님이 지훈이나 준원이를 왜 혼냈는가? 어? 왜 칭찬하는가? 라는 봤을 때 지훈이나 준원이가 잘못했는데도 칭찬하는 선생님이 좋은 쌤인가? 지훈이가 준원이가 잘못했을 때 혼내는 쌤이 과연 좋은 쌤인가? 어?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어떤 쌤이 더 좋은 쌤이야? 안 웃네요. 어, 칭찬해주고 용서해주는 쌤이 더 좋은 쌤이지. 어? 그런데 뭐야?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런 쌤이 더 좋은 쌤이냐? 그래서 그 이른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서 대하는 어떤 그런 선생님이나 이런 지도자가 더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뭐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야. 뭐 지훈이하고 준원이하고 친구다. 근데 친구의 잘못된 점을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 여러분들 친구가 뭘 잘못하고 있어. 야, 너 그러지 마. 너 그거 잘못이야. 라고 말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 준원이는 어떤 편이야? 친구가 잘못하고 있으면 너 임마 그 나쁜 짓이야, 잘못된 짓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줘? 아니면 잘 안 해줘? 잘 안 해줘요. 왜? 왜 안 하는 거야? 걔가 잘못했는데. 어, 그 친구랑 또 싸우고 어, 절교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괜히 그한테 안 좋은 얘기, 잘못 지적하는 얘기, 잘못인데도 분명히 불구하고 지적했을 때 그 친구가 기분 나빠한단 말이야. 네가 뭔 상관이야? 너 잘났어.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 절교하게 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고 우리 편이니까 그냥 봐주고 그런 마음이 강한 거란 거야. 우리 사람들 보통이었던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 지훈이는 어때? 지훈이는? 너는 어떤 저는 스타일이야? 애가 잘못하면은 애 이름 부르면 얘야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음. 등을 쳐요.
잘못을 이렇게 얘기해. 네. 근데 뭐 장난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전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친구의 반응은? 해면은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치던데요.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면서 또 쳐? 자, 다행히 그래서 그 아까 준원이가 예상했던 것처럼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거나 절교까지 이르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다행히. 네. 그렇지. 지훈이가 그러면 괜찮은 친구를 사귀고 있는 거야. 좋은 친구를 사귀고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 사람이 화내고 뭐 싸우게 되더라. 그럼 그런 친구는 어쩌면 사귀지 않아야 될지도 몰라. 그럼 또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면 참 마음 편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사귈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냐. 그래서 그러면 아마 왕따 당할 거다. 친구 하나도 없을 거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뭐 이른바 비위를 맞춰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오냐 오냐 좋다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선생님도 학생도 선생님을 따르고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격하게 좋고 나쁘고를 가렸을 경우에 저 선생님 뭐냐? 응? 왜 저렇게 간섭이야? 왜 저렇게 잘난 척해? 자기는 뭐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는 어떤 그런 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 좋은 친구, 좋은 지도자란 무엇인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이제 처음에는 마리바에 대해서 완인이가 원망하고 무서워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나중에 자기가 이제 리더로 가면서 이 마리바를 이해하게 된 어떤 그런 측면들. 자, 그렇다고 해서 꼭 마리바의 리더십이 최고의 리더십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마리바의 리더십, 음? 캐릭터 이런 캐릭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 건가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고 또 여러분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이유는 뭐 아까 그렇지 준호이가 친구에게 하는 방식과 지금 지훈이가 친구에게 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더란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는 관계 맺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지훈이나 준호이가 후배에게 아니면 지훈이나 준호이가 자기의 팀원에게 자기의 부하에게 그럴 때 지훈이나 준원이는 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스토리를 즐긴다는 것을 머물지 아니하고 이런 리더십이 갖고 있는 특징들 이런 리더십이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생겨나는 건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그 사자연구소라는 어떤 그런 분도 역시 어떻게 보면 지훈이의 첫 번째 질문과 맥을 같이 하는 거야. 진정으로 돕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돕는 것인 건가? 어? 우리가 그를 가서 이렇게 뭐야 안아주고 그를 보살펴주는 게 진정으로 돕는 건가? 아니면 그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는 게 돕는 건가? 어? 준원이나 지훈 이번에 지훈이한테 물어볼까? 지훈이는 나중에 컸는데 나중에 지훈이가 이제 아빠가 됐어. 근데 네. 어린 아들이 가다가 넘어졌어. 네. 그럼 지훈이는 얼른 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달래줄 거야? 아니면 그냥 지켜볼 거야? 일 해줘야죠. 근데 어? 걔 일어설 순 있어요? 뭐가? 그러니까 걔 애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진 거지. 걷다가 아장아장 거는 그런 거면은 그냥 다 같이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아직 애기니까. 아직 애기니까. 아, 준원이는 안 일으켜줄 것 같아요. 안 이끌 거야. 그리고 지켜볼 거야. 그냥 일어서라고. 네. 왜? 그게 걸음마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걸음마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또 지훈이하고 준원이가 택하는 행동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기가 넘어졌는데 가서 달래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따뜻하게 보살펴줘야지요. 그래야 애가 포기하지 않는 아이로 잘 자랄 수 있죠. 반면에 준원이 같은 경우는 아니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야지 자꾸 그 의지하고 애를 그렇게 의존적으로 키우면 되냐. 자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자꾸 해봐야 더 잘할 수 있지 않냐. 자생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자립심 큰 아이로 길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 철학이 서로 뭐 한 거야? 다른 어떤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었을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도와주는 건가? 우리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도와주는 건가? 아니면 그냥 지켜봐주고 그냥 응원하는 것들이 도와주는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심지어는 이 책에 따르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어, 뭐 그러다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게 자연의 뭐기 때문에 생태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준원이하고 지훈이네 회사가 이렇게 있어. 근데 회사가 어려움에 빠졌어. 준원이나 지훈이 회사가 어려움에 빠졌어. 그럴 때 국가는 준원이나 지훈이네 회사를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막 빌려주는 방법이 있겠지. 그 돈으로 지금 빚 갚고 회사 운영해라. 라고 해서 살려주는 그런 방식이 있어. 또 하나는 국가가 그냥 뭐해? 지훈이나 준원이가 어렵다는데도 회사가 어렵다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 그냥 내버려 두는 회사는 왜 내버려 두는지 혹시 알아? 다른 어? 회사나 이런 거에 못 내 갚을까 봐? 준원이 뭐라고? 못 갚을까 봐? 어, 지훈이는 다른 회사나 이런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원래 시장은 경쟁하다가 뭐해? 경쟁에서 지면 망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 그 시장주의 경제는. 근데 망할 회사를 그냥 뭐 해놓으면 살려놓으면 그 회사 때문에 전체적인 발전이 더디게 된다던가 아니면 그 회사는 어차피 뭐야 기간만 연장될 뿐이지 언젠가는 결국 뭐 하게 됐다는 거야. 망. 망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른바 한 개 기업을 정리한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한 개의 이른 기업은 정리되는 게 도태되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아프지만 망하게 내버려 둬야 된다 심지어. 아니면 지가 살 수 있으면 그냥 스스로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해. 근데 그 기업이 망해버리면 당장에 그 뭐야 회사에 다니던 그런 직원들 그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수입이 없어지잖아. 그러니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야. 그러니 그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사회의 어떤 그런 질서가 되었던 자연의 질서가 되었던 건 간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개입이 필요한가? 응? 개입하지 않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이제 그렇다고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야. 적절한 개입. 응? 어느 정도의 개입, 얼마까지 개입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수많은 어떤 그러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다음 주론이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 근데요, 음, 책이 약간 달라요. 왜? 너 푸른 사자 완인이 일권 아니야? 근데 그니까 마리바라 썼는데, 아, 선생님이 이름을 잘못 썼어? 네, 음, 해? 제 첫 번째 질문은 그 아까 지윤이 질문이랑 비슷하긴 한데, 마디와 할머니가 완인이를 내쫓았는데, 여러분이라면 완인이를 쫓아낼 것인지, 저는 쫓아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인이는 청각이 되게 좋기 때문에 사냥에 뛰어날 것 같습니다. 이지율 씨 해주세요. 네, 저 같으면은 마디, 마디바처럼 그냥 내쫓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초반에 소개된 마디바 이 완인의 체형은 다른 애기 사자들에 비해 되게 작고 왜소하고 또 여기에 친구인 그뭐 말라이카 얘는 그 자기보다 형 누나들도 막 제압하는데 마디바는 완인이는 자기보다 한참 동생들도 간신히 이기고 또 지는 뭐 그런 굉장히 왜소한 아이기 때문에 마디바 무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슬프겠지만 그냥 저는 내쫓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만약 제가 마디바라면 저는 못 내쫓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누구를 뭐 이렇게 쫓고 막 이런 게 마음 약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함께 품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뭐야 마디바처럼 이렇게 막 성격이 강한 그런 캐릭터가 아니어서
웬만하면 왜 그랬어 하고 용서해주고 같이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마디바가 마지막에 그 완인이에게 다시 무리에 들어올 수 있냐 제안을 했는데 완인이는 제안을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이라면은 완인처럼 제안을 안 받았을 것입니까? 네, 저도 안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완인이 말대로 이제는 완인이 무리라는 무리가 만들어졌고 어, 이제 무리 안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마디바의 제안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우씨 해주세요. 네? 네? 질문을 못 들었어요. 아, 자, 질문은 그 이야기 끝부분에 뒷부분에 가면 마디바가 음. 완인이 보고 자기네 그 팀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제안하잖아. 네. 이때 아, 그 제안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네. 안 받을, 해요? 음, 네, 저도 마디바의 그 요청을 거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일단 저를 자신을 한번 아주 그냥 매정하게 버린 족속 이렇게 무리이기 때문에 저는 정이 안 갈 것 같고 또 지금 이미 거늘고 함께하는 무리들이 작지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무리들과 함께하고 마디바의 말은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굳이 그 제안을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쨌든 완인이가 자기의 어떤 그 리더십 하에서 새로운 그룹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방식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그 마디바 아래 들어가 가지고 또 새롭게 뭘 시작해야 된다거나 또 자유롭지도 못할 거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마디바는 이미 좀 저무는 해?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도 별로 큰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푸른 사자 완인이라는 책이 1권부터 지금 5권까지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 푸른 사자 완인이 요 1권 말고 더 뒤에 시리즈 연달아서 혹시 읽은 사람 있어? 준원이나 지훈이 중에? 저 안 읽어봤어요. 어? 안 읽어봤어요. 지훈이 안 읽어봤고 준원이는? 제 친구가 달 것 같아요. 준원이 너는 그러니까는 1권만 읽은 거야? 읽어봤어. 어때? 1권 읽었더니 2, 3권 뭐 시리즈로 읽을 만한 것 같아? 아니면 그냥 1권 읽으면 됐어? 이걸로 끝? 뭐 이런 것 같아? 준원이. 더 읽어볼 것 같아요. 더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지훈이는? 저는 이런 소설책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읽을 것 같아요. 소설책 별로 안 좋아해서 1권으로 그냥 끝이다? 네. 그럴 수 있겠네. 자, 책 15조. 그리고 아까 쌤이 잘못 썼어. 마디바 맞는데 쌤이 아까 마리바라고 썼나? 쌤이 잘못 쓴 거야. 책은 똑같습니다. 자, 책 15쪽에 보면 아,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이현 선생님인데, 이현 쌤인데, 사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현 선생님이 많은 그 공부를 했겠지. 특히 이제 뭐야? 사자들의 삶. 사자들, 물론 이게 이야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막 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사자들의 그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사자들의 생태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자, 15쪽을 봤더니 사자들 무리의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지.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준원이. 왜요? 암사자들은. 암사자들은 무리의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 누가 낳았는지 따지지 않고 같이 젖을 먹이고 같이 돌본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무리의 암사자가 모두가 엄마인 셈이다. 그렇지. 거기까지. 자, 요게 우리 인간들의 삶의 방식과 그 다른 점을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떤 점이 다르지? 여기 사람들은 음, 여기 자기가 낳은 아이만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암사자들은 음, 암사들이 낳은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그렇지. 데 우리는 일단은 내 자식이라는 게 분명하잖아.
내 자식. 그 지훈이 엄마한테 지훈이가 소중한 거지. 준원이는 안 소중하다는 거야. 남의 자식이지, 분명히. 또 반대로 준원이 엄마한테는 준원이가 소중한 거고 지훈이는 안 소중한 거지. 이렇게 내 자식과 남 자식이 우리는 분명해. 근데 최소한 이 그 암사자들은 그 무리, 집단, 뭐 사자 전부는 아니지만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 무리의 아이들은 내 자식, 남 자식 가리지 않고 우리의 자식으로 키운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특징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 안 나와 있지만 누가 없다는 거. 아빠? 아빠. 아빠가 없다는 거. 즉 수사자들은 암사자들 무리에서 뭐야 바깥에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들. 아, 그 짝짓기 할 때만 만나고 수사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육아라던가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중요한 암사자 무리들의 어떤 그러한 특징 아닌 건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 하나는 왜 사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졌을까?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물론 뭐 동물학자가 연구해 놓은 것도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조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자유롭게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자, 왜 그런 것 같아? 왜 암사자들은 수사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암사자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지훈이? 원래 스포츠 같은 거 보면은 음,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 월급, 여자 월급 나뉘어져 있잖아요. 음, 이렇게 동물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성별이 있으면 조금씩 신체 특징이 좀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사자 같은 경우는 암사자들이 훨씬 더 이렇게 싸우거나 이런 신체적 특징이 훨씬 더 살아가기 암수사자보다 좋아가지고 음, 그 반면에서 투사자들은 암사자에 비해서 신체적 조건이 살아가기 좀 불편한 그런 신체 조건이 있어가지고 음, 암사자들이 깔보고 이런 게 아닐까요? 음. 준원이는 어떻게 판단해? 약간 암사자랑 수사자랑 음, 암사자끼리는 생각이 통하는데 수사자랑은 같이 생각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빠,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이른바 가족이라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개별 단위 가족의 어떤 그런 형태로 우리는 발전해 왔지. 근데 지금 여기는 어쨌든 암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암사자 무리들이 우리 자식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키워나가는 어떤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방식을 우리 사람들에게 도입한다면 어떨 것 같은지 지금처럼 각 개별 가족 단위로 키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런 암사자의 방식을 우리 인간의 삶에 도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을 한다면 준원이 이 암사자들의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주노나? 사람들도? 어, 그 반대예요. 어? 반대예요. 반대? 왜? 아니 그 뭐야 그 국가에서 하라고 해도 그 현재는 그 우리 그 선생님 말한 대로 개별 가족으로 살고 있잖아요. 음, 약간 좀 사람들이 꺼리낌을 느낄 것 같아요. 시은이는? 일단은 제 엄마가 말하기로는 제 엄마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 음, 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육아했었던 거라는데 음, 그때 아빠가 조금 도와줬다는데 음. 근데 그렇게 둘이서 해도 힘든 육아가 혼자서 하면은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출산율 일단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떨어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 문제가 얘기해봐.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지훈이가 그 암사자들이 좀 다른 거야. 암사자는 암사자 혼자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암사자 무리, 여러 암사자들이 여러 새끼들을 같이 키우는 그런 개념이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여러 엄마들이 여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방식이라는 거지. 그럼 엄마가 몇 천만 명이에요? 아? 한국에서만?
아니 엄마가 몇 천만 명은 아니고 그러니까 무리 짓는 거지. 여기 책에도 뭐 이렇게 뭐 5명이면 5명, 뭐 7명 7명 정도였던 그런 무리들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함께 키우는 거지. 어, 그러면요. 음. 그러면 그러니까 지훈이 근데, 엄마가 지훈이만 돌보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훈이 엄마가 준원이 지훈이 다 돌보기도 하다가 또 어떤 상황에서는 준원이 엄마가 지훈이하고 준원이를 다 돌보기도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어, 근데 그러면은, 음. 남, 여기 남자들은 음. 살 방도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남자는 살 방도가 없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왜냐하면요. 아, 왜 그럴까요? 준원이. 응? 준원이 숨는 거 아니야? 네. 아. 기지개. 자, 여기는 지금 이제 뭐 두 가지 문제가 꼬여 있긴 한데 우리 사람들 중에도 이른바 단위 가족, 아까 말했던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단위 가족 형태가 아니라 요즘에 막 공동육아라고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공동육아 방식을 택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 그 공동육아 방식은 여러 가정이 모여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거고 심지어는 그 집을 좀 이렇게 크게 져가지고 그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아. 그러니까 서로 혈연 관계가 아닌데 뭐 아버지 삼촌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관계가 아닌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훈이네 준원이네 막 이런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아.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함께 뭐 해주는 거야? 돌봐주는 거야. 우리 아이들로. 그러한 그 방식의 어떤 그런 공동육아 방식을 택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이 오히려 육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들을 책임이나 이런 것들 좀 덜어주고 함께 그 식사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여럿이 모여 살다 보니까 갈등이 서로 많이 벌어지고 아무래도 지훈이 엄마는 누구에게? 지훈이에게 더 마음이 가고 준원이 엄마는 준원이에게 더 마음이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아이 남 아이 가리지 아니하고 다 같은 우리 아이로 키운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머리로는 그렇게 되지만 본능적으로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로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육아의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는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소수 지금 현재는 그 다수는 그냥 단위 가족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사회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냥 뭐야 돈 주고 맡기는 응? 그러니까 어린이집 뭐 이런 식으로 유치원 이런 곳에 아이를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일정 시간을 가서 거기도 돌봄을 맡기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사회하고 각 단위 가족이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상 봤을 때 이런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 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무슨 가족이라고 그래? 가족 중에서도 핵가족이라는 말 요즘도 써? 네. 핵가족. 부모와 자식, 그 부모 둘의 자식 하나, 뭐 부모 둘의 자식 둘, 3, 4인으로 이루어진 그런 핵가족이었었는데 우리 핵가족 사회 이전에는 우리가 무슨 가족이라고 그래? 그 이전에는 비가족? 대가족 사회였다는 거야. 대가족 사회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그다음에 뭐 부모, 그다음에 뭐 자식 3대가 함께 3대 4대가 함께 모여 살거나 심지어는 뭐 삼촌 뭐 고모 뭐 이런 그 친가 쪽이 이렇게 모여 살거나 해서 뭐 10명에서 20명 아니면 더 크게는 뭐 30명 이 정도가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대가족인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지. 꼭 그 한 집에 살지 않더라도 바로 가까운 이웃에 우리가 집성촌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가가 함께 모여 사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핵가족보다. 우리가 그 농업사회 시대에는. 근데 요것보다 이제 더 이전, 더 과거의 사회에서는 원시 공산사회라고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원시 공산사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구석기,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족사회라고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거야. 그때는 심지어는 일부 일처제도 없었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개념도 없었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거야. 그 당시에는. 그냥
뭐야? 여러 남녀가 그냥 자유롭게 산 거야.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누구 얘기인지를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 아빠가 누군지는 몰라. 그리고 누구만 하냐면 엄마가 누군지 알아. 왜 아빠는 모르고 왜 엄마는 알까? 엄마가 얘기를 나으니까. 엄마가 얘기를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모계 사회라고. 모계 사회. 내 엄마는 누구다? 엄마만 아는 거야. 아빠는 모르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뭐야? 일부 일처제로 바뀌어. 자, 일부 일처제는 뭐야? 한 명의 남편이니까. 남편 하나에 아내 하나. 남편 하나에 아내 하나 함으로써 이 아내는 누구하고만 이 남편하고만 관계를 맺는 거야. 남편하고만 사는 거야. 그러니 그 아내가 낳은 아이는 누구의 아이다? 그 남편의 아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 네, 이해가? 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부계 사회로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모계 사회일 때는 엄마들의 아이였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엄마를 중심으로 가족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 수십 명이 한꺼번에 가족을 이뤘기 때문에 바로 이 사자들의 어떤 그런 사회와 비슷한 형태. 다만 이제 다른 점은 사자들의 사회에서는 남자를 배제했는데 여기는 남자들도 함께 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우리 인류들 중에 또 남자들은 일정적으로 떨어져서 따로 생활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러한 우리가 그 가족의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가족 형태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의 가족은 또 어떤 식으로 그 가족의 형태가 바뀔지 그건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족이란 무엇인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8쪽 보겠습니다. 자, 18쪽 첫 번째 문단. 뭐에 대해서 설명 나와? 우기랑 건기. 우기랑 건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야. 아, 이 책에서는 아까 사자들의 생태에 대해서도 이 작가가 잘 연구를 했지만 사실은 이 아프리카 초원 들판의 생태에 대해서도 이 작가가 열심히 연구를 한 거지. 그래야 이 작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준호니, 우기와 건기가 뭐야? 그 건기는 음, 비가 아예 안 오는 거고 음, 우기는 비가 계속 주기적으로 주룩주룩 내리는 거. 음, 지훈이, 우리나라의 날씨와 비교해보면, 일단은 건기는 여기 비가 잘 안 오는 뭐 겨울, 봄 이런 시즌인 거고 우기는 장마 이때를 사실 갖고 올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구분해?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하잖아. 이른바 사계절. 우리는 당연히 그래서 모든 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사계절이 있는 국가들은 이른바 중위도 지방. 중위도가 뭔지 알아? 중간에 있는 위도요?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지구가. 네, 네. 그럼 지구를 이렇게 있는데 지구를 가로로 이렇게 그은 선, 딱 가운데로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적도. 영도, 이걸 적도라고 그러잖아. 네. 그 다음에 이걸 가로로 선을 이렇게 그은단 말이야. 가로로 이렇게. 10도, 20도, 30도, 40도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적도 여기를 보고 우리가 저위도 볼까, 저위도. 그 다음에 이쪽 극지방. 극으로 올라갈수록 10도, 20도, 30도 올라가겠지. 여기를 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래? 고위도 지방. 여기도 고위도. 그러면 중위도는 가운데 있는 거. 또 가운데 정도, 이 정도에 있는 여기 정도에 위치하는 게 중위도 지방이라는 얘기야. 중위도. 여기 중위도. 우리나라가 바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야? 그 중위도 어, 지방에 위치해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잠깐만. 여기 보면
이게 세계 지도잖아. 여기 세계 지도인데, 아이고, 왜 이래. 여기 점점점점점 그 실선 보여? 아니, 그 점선. 점점점점. 네. 여기 인도네시아, 여기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이런 데가 이제 뭐야? 적도 지방이야. 우린 여기 우리가 이게 38선이라는 것도 38도, 이 위도 38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일본, 우리나라, 여기 중국 남부 말고 이쪽, 그다음에 여기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 이렇게 가는 쪽 이 정도 선에 긋는 요만큼 얘기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중위도 지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 여기 위에는 고위도 지방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중위도 지방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이러한 저위도 지방이나 이런 그 뭐야 베트남 뭐 이런 저희 필리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쪽 뭐 에디오피아, 남수단 이쪽 이런 부분 나이지리아, 케냐 뭐 이런 쪽 가봉 이런 쪽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여러분, 우기와 건기.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철과 비가 오지 않는 어떤 그런 철로 나뉘는데 이 책에서 우기와 건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우기에는 살기 좋지만 건기는 살기 힘들다. 어, 왜 우기에는 살기가 좋은데 왜 건기에는 살기가 힘들어? 또 사자들로 봤을 때는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만큼 풀이나 이런 애들이 잘 자라서 음, 이렇게 초식 동물들이 음, 많이 먹어서 애가 통통하고 더 많이 살아 개체수도 많아지는데 어, 그래서 먹이가 많아지는데 건기가 되면은 풀이 별로 없어지니까 음, 그만큼 초식 동물의 수도 적어지고 먹어도 살도 별로 없어가지고 살기 힘들어. 음. 자, 지금 지훈이가 말한 거 왜 준원이 혹시 보충할 거 있어? 그 소음 때문에 못 들었어요. 아, 그래? 자, 지금 지훈이가 이제 우기와 건기에 우기가 살기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가 많이 오니까 식물이 잘 자라고 식물이 잘 자라니까 초식동물들이 번성하고 초식동물이 번성하니까 이 사자들이 뭐 잡아먹을 게 많고 우기는 편하다. 건기에는 비가 안 오니까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니까 초식동물들도 잘 살지 못하고 그러니 먹이가 부족하니 건기에는 사자들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거든, 지훈이가. 맞지? 네. 어. 근데 이 책에 보면 지금 지훈이가 설명한 거 외에 건기에 사자들이 힘든 이유가 더 있던데. 뭐가 있을까, 준호는? 건기예요? 건기. 건기에 물, 사자들이 왜 힘들어?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물론 뭐 물도 영향이 있지. 그거 말고 또. 자, 여기 보면 누 알아, 누? 아니, 네. 누대, 동물 중에 누. 알아요. 이 책에 나오지 않아? 어, 아, 누대가 나오는데, 요 누대들에 관해서 여기 얘들이 누대래. 애들이 누야. 요 누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움직여요. 누대들이 이동하는 거야. 왜 누대들이 이동하는 거야? 물이 없어져가지고, 풀이 어? 없어져가지고. 풀이 없어서 먹을 걸 찾아서 이동하더란 얘기야. 자, 그러면 결국은 건기가 되면 풀이 안 자라고. 그럼 이 누대들은 뭘 찾아서 풀을 그래서 찾아서 이동을 하잖아. 그러니 사자들이 뭐 할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 지훈아, 준호나? 사자도 따라가면 되나? 뭐라고? 사자도 따라가면 되나요? 그치, 사자들이 따라가면 되잖아. 근데 왜 사자들이 안 따라갈까? 자기 영토를 지켜야 돼서. 자기 영토를 지켜야 돼서.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은 몰라. 그래서 아니 생각해 보면 아니 건기에 먹이들이 그 건기에 보니까는 이 누떼들이 있다가 그 옮겨간다는 얘기야. 다른 지역으로 먹이를 찾아서 뭐 북쪽으로 이동해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자들도 따라가면 될 텐데 왜 사자들은 따라가지 않고 뭐야
없다고 하나 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그 대전역 근처에 그쪽이 은행동, 대흥동 이쪽이 중심이었어. 대전의 그 역사를 보면. 거기에 이제 충남도청도 거기 있었고, 지금은 홍성원교관, 그 다음에 뭐야, 대전시청도 거기 있었고, 법원이나 이런 게 다 은행동, 대흥동에 있었어. 그러다가 그것들이 다 어디로 옮겨온 거야? 분산. 둔산으로 옮겨왔어. 그러니까 둔산으로 옮겨오니까 그 대흥동이나 이런 데 있는 식당들이 갑자기 손님들이 없으려. 없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야. 이해가?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어, 그 사람들이? 분산동 그 사람들이 둔산동으로 그 시청이나 이런 공무원들 따라서 둔산동으로 옮겨왔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들이 둔산동으로 옮겨오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들은 왜 떠나지 못했을까? 값이 비싸서? 뭐라고? 값이 비싸서? 그렇지, 그럴 수 있겠지. 둔산동에 왔을 때 둔산동 집값이 비싸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자기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자기 터전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어떤 그런 이유가 있다던가,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자들은 도대체 왜 따라가지 않았나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이 누구는 완인이 무리는 따라간 거지. 네. 완인이 무리는 그뭐 완전히 제기하진 않았지만 따라갔던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이 그 완인이를 내쫓을 건가, 그 쓸모없는 아이는 강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내쫓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보겠습니다. 자, 거기 첫째 줄 지훈이가 읽어볼까? 첫째 줄이요? 첫째 줄부터. 말라이칸 측은 죽음과 싸우고 있어. 이겨내기 힘든 싸움이야. 하지만 넌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단다. 초원에서 혼자 살아남는 일은 죽음과 싸우는 일보다 힘들지. 우리는 우리 딸들이 쉽게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자,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문장. 초원에서 혼자 살아남는 일은 죽음과 싸우는 일보다도 힘들지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뭔 말이야? 죽는 정도로 아픈 이런 일이 있으면은 버티면서 이렇게 회복을 하면 되는데, 음, 초원에서 혼자 살아남는 거는 여기 이런 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사자들은 치타처럼 빠르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 수도 없고 표범처럼 여기 나무를 잘 타지도 않는데 초원의 왕이 된 이유가 항상 함께 다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음. 이렇게 초원에서는 같이 함께 무리지어서 다녀야 다른 적으로부터 그리고 뭐 이런 음식이나 뭐 이런 것도 훨씬 더 조달하기 편한데 여기 초원에서 혼자 살아남으면은 뭐 음식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포식자로부터 잡혀서 먹혀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요? 음. 지훈이가 아주 잘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그 생태적 특성, 그 사자가 혼자 사냥하기 힘들다는 얘기야. 사자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사냥을 하는데 혼자였을 경우에는 먹이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현실들.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이 이 책을 보면서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사자가 우리가 보통 초원의 왕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사자는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을 까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자 혼자였을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밤에도 늘 안심하고 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무리가 있어야 그 무리 속에서 자기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뭐 그거 외에도 이제
외로움, 뭐 이런 부분들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 혼자 있는 것들이 어떠한 건가라는 부분들인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사람들도 그런 점에서 그래서 친구가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은 또 좀 다른 점은 혼자 있는 거, 그리고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뜻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해. 혼자 있으면 너무 괴로워해. 그러다 보니까 늘 누군가랑 관계를 의존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막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분 있다는 거지. 어때? 준원이나 지훈이는 고독, 혼자 있는 거가 괜찮은 편이야? 아니면 혼자 있는 거를 몹시 힘들어하는 편이야? 준원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해? 예. 아, 지훈이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혼자 있는 경우가 다시 두 가지인데 집에 혼자 있는 경우는 그나마 나아. 집에 혼자 있는 경우는. 근데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훈이가 뭐한 100명이 모여 있는 그 모임에 갔어. 아니면 지훈이가 지금 뭐 지난번에 수영대회 갔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다 서로들 알아. 끼리끼리. 근데 지훈이 혼자 거기 아는 사람 없어. 그럴 때 뻘쭘하게 혼자 있는데 그래도 지훈이는 별 상관없이 그냥 혼자 있는 거를 수영대에 나갈 때 혼자 있는 게 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몹시 부담스럽고 힘든지. 어때, 지훈이 그런 경우는? 그런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혼자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 네. 준호이는 어때? 그런 경우는? 저도 있을만 하는데 아,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음. 선생님도 그런 점에서 사실은 많이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식당 가서 혼자 밥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무리지어서 막 서로 떠들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나 혼자 거기서 밥 먹고 있어야 되는 게 왠지 좀 이상한 기분? 느낌? 또는 뭐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갔어. 그래서 다 대부분 이제 뭐야 몇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그래서 조문을 가는데 거기 혼자 갖고 앉아 있을 때 그때 어떤 그런 마음들, 기분들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지. 근데 이제 그것들을 자꾸 경험하는 어떤 그런 과연 속에서 아 혼자 있어도 괜찮아. 나는 혼자여서도 즐길 수 있어. 뭐 이런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혼자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 사람과 함께 있어도 괜찮고. 근데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혼자 있는 건 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건 좋은데 여러 사람과 있는 걸 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뭐 지훈이가 그런 건 아니야 혹시? 오히려 지훈이 막 여러 사람하고 있으면 힘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좀 있어. 지훈이는 경향이 어때? 그래요? 우리 음. 친구들이랑 놀러 많이 다니는데. 친구들이랑 여럿이 있는 것도 잘 놀 수 있고 혼자도 괜찮고 아주 좋네. 준원이는 여럿이 있는 거 저도 어때? 음. 저는 근데 너무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못 참는 편이에요. 뭐라고? 너무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같이 있으면 같이 있으면은 엄청 좋아? 네. 그럼 준원이는 그런 점에서 이제 아주 관계지향적인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91쪽 보겠습니다. 91쪽.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그 완인이가 쫓겨나서 혼자였다가 혼자인 애들과 뭐가 되는 무리가 뭐죠? 되는 그래서 함께 살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 이 책의 어떤 한 부분이. 그리고 이 책의 또 하나는 이른바 B급. 어? 뭐야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왕따당했던 별로 능력이 없다고 했던 이른바 루저들이 오히려 모여서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승기를 잡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승리의 역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책의 어떤 그런 강점 재밌는 점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91쪽에 보면 네 마리 거짓이라면 일곱째 줄, 여섯째 줄, 일곱째 줄, 네 마리 거짓이라면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원이. 내 말이 거짓이라면 천번해가 뜨도록 비가 내리지 않는 초원으로 쫓겨나도 좋아. 그 표현. 1000번의 해가 뜨도록 비가 내리지 않는 초원으로 쫓겨나도 좋아. 그 정도 끔찍한 소리.
이게 왜 끔찍한 소리야, 준호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까 말했듯이 그 먹을 동물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배고파 고통스러우니까. 아, 그 이게 1000번 해가 뜨도록이라는 건 그 3년, 거의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되는 그 초연호 조건가 좋다라는 부분들은 아주 그 찾아들로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소리라는 거야. 자, 이런 표현. 그럼 만약에 이런 표현을 지훈이나 준원이가 이 표현을 패러디해서 바꿔본다면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끔찍한 표현이란. 24시간 동안 학원 가는 생활을 한, 아, 그러면 준원이는 이렇게, 지훈이는 이렇게 표현하게 됐네. 뭐야, 뭐야, 100번의 해가 뜨고 지는 동안 계속 학원에 내가 있겠어. 뭐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학원 뭐 하루에 몇 번 가는 것도 힘든데, 그게 계속, 매일 계속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끔찍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 좋네. 준원이는 천문의 애가 뜨도록 혼자 있겠다. 뭐라고? 혼자 있겠다. 100번 해가 뜨도록 뭐라고? 혼자 혼 혼자 있겠다. 준원이는 혼자 있는 게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럴 수 있겠네. 아니면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준원이가 1000번 해가 뜨도록 게임을 못하는 세상으로 날 쫓아놔도 돼. 네. 어때, 준호나? 괜찮아? 아니면 끔찍해? 끔찍해요. 게임 없으면 끔찍해? 예. 지훈이는? 상상이 안 돼요. 정말? 3년 동안 게임 못한다면 상상이 안 돼? 그렇구나. 게임이 정말 그렇게 스쌤은 게임 없어도 전혀 문제 없는데 1000번 해가 되도록 게임 없어도 스쌤한테는 뭐가 문제일까? 1000번 해가 뜨도록 치킨을 먹을 수 없다면 쌤이 좀 끔찍할 것 같은데. 지훈이 어때? 그건 네? 괜찮아? 전 치킨을 안 좋아해요. 치킨 안 좋아해. 그건 괜찮고. 준원이는? 끔찍할 것 같아요. 준원이도 끔찍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표현들을 또 잘 기억했다가 그 표현들을 바꿔서 써보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뭐야, 푸른사자 완인이 책을 함께 같이 봤었고, 뭐, 나중에 준원이 기회가 된다면, 쌤도 사실 7만 읽고, 2, 3, 4, 5는 아직 읽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쌤이 근데 이 책을 읽고, 2, 3, 4, 5는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읽어야 될 책들이 많아가지고, 못 본 상황인데, 혹시 나중에 준원이 기회가 돼서, 2, 3, 4, 5권 보거든, 본 소감을 쌤한테 또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다음 주에 뭐 하는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27일이구나. 다음 주에는 생명탐험대 시간 다이얼을 돌려라라는 책이야. 생명탐험대 시간 다이얼을 돌려라라는 책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준원이, 지훈이 방학 했어? 아직 안 했어? 아니, 저희 학교 공사해가지고 되게 빨리 했어요. 지금 방학 중이야, 지훈이는? 6월에 했어요, 6월에. 언제? 6월에 했어요. 6월에? 네. 우와, 그럼 지금 계속 방학을 즐기고 있는 중이야? 네, 근데 그렇구나. 어, 겨울방학이 없고요. 아, 16일에 계약해야 돼요. 준원이는? 저희도 되게 빨리 했는데 어. 그 겨울방학 없어요, 저희는. 아이고, 네, 둘 다 똑같은 상황이네. 그래서 요즘에 오전에 뭐 하고 지내? 오전에요. 어, 숙제, 뭐 숙제, 한다고? 숙제예요. 숙제? 네, 뭐, 학원 숙제? 네, 학원 숙제. 준원이는 오전에 어떻게 지내? 그 게임하다가 학원 가요. 게임하다가, 지훈이가 부럽겠군. 어쨌든, 방학 잘 지내고, 우리는 다음 주에도 수업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수업하고, 아마 다다음 주가 우리가 한 주 쉬고 갈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수업합니다. 다음 자, 주에 무슨 날이에요? 어? 다음 주에 무슨 날이에요? 다음 주는 수업하고, 27일 날, 네. 8월 3일 날인가 그 8월 첫 주는 쌤 휴가여가지고 그때는 아마 수업 안 할 아, 것 같습니다. 쌤 다시 안내할게. 어쨌든 다음 주는 수업합니다. 잘 지내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